폐허북 제85권 그런 책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수입니다. 저희가 여러 근황이 있지만 가장 먼저 태국 동성원 법제화에 대한 합법, 그쵸, 그거에 대한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태국 동성원 관련 법률이죠. 동성원 관련 법률이 이제 하원에 통과했다. 맞아요. 상원을 통과하고 국왕의 형식적인 인가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짝짝짝짝짝. 이제 국왕의 형식적인 아주 형식적인 승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태국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한국에 오지 마시고 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이 쓰레기 같은 나라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태국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성원 법제화 얘기에 얹어서 제가 약간의 남의 홍보 대신하자면 최근에 폭스코너라는 출판사에서 러브 썸바디라는 퀴어 성장 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폭스코너에서 저에게 한 부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아직 너무 바빠서 제가 아직 읽지 못했는데 표지가 굉장히 아름답고 약간 미드 청춘물? 그 청소년이 등장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표지라서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에 녹음 끝나고 다음 주부터 러브 썸바디 읽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제가 물론 읽고 후기 남길 거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고 드렸던 대로 400명 이벤트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392명에서 한 분 늘어나셨어요. 393명 되셨거든요. 어제 394명 되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또 한 사람 한 분 넣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394명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6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6분만 더 해주와 주시면 그렇죠. 네,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소식, 저희의 크나큰 사업 확장.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짜자잔. 녹음 끝나고 게시하러 갈 계획이고요. 아마 이 클립이 나갈 때쯤에는 채널이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은 똑같이 저희 둘의 그룹명인 아이돌 같네? 그룹이죠, 그룹. 그룹명인 페페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저희 페페 안에 저희 오늘 방송하는 페어북, 페미니스트 퀴어 북클럽 방송도 있고 본책만 책도 있고 소수정독도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모두 저희 페페라는 이름 아래 영상 클립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 방송한 지 올해 6년 차인데 그 방송을 모두 다 내지는 못하고 올해 것부터 유튜브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거나 듣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 이거는 뭐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회사에 계신데 딴짓을 하고 싶은데 이어폰을 끼고 있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쵸? 저희 방송은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약간 자막 처리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올해 그걸 하기로 했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네, 지금 로딩이 거의 완료되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는 방송, 저희 오늘처럼 계속해서 팟캐스트 방송도 나가지만 아마 동시에라고 보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팟캐스트 클립이 나와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유튜브를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화요일날 나갈 거 아니에요? 25일 화요일에 나가면 그 팟캐스트 클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편집해서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 7월이네? 7월 2일에 이제 유튜브가 나가는 걸로. 그런 책은 없는데요에 유튜브가 나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하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하고 좀 갈리시지 않을까? 그런 그치. 생각? 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화요일날 똑같이 올라갈 예정이다. 그렇지만 업로드 간격에는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런 책은 없는데요 하는데요. 얇고 재밌는 책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6월의 마지막 주에 이제 도서전이 열리는데 네, 서울국제도서전이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전을 기념할 겸 이제 올해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도서관이나 독립책방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네, 약간의 항의 의미로 네, 책을 좀 생각해라. 네, 서점을 생각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책. 하지만 이제 웃긴 에피소드가 잔뜩인
그래서 실제로 책을 파셨는지 안 파셨는지 이 책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아마 이 손님들을 제외하고 책을 파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책을 쓴 젠 캠벨은 썬데이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논픽션과 시, 단편, 어린이 책을 넘나들며 전래동화의 역사와 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썼습니다. 프랭클린과 누나 시리즈, 형제를 잡아먹은 소녀 등 10여 편의 책을 출간했어요. 사파 작가인 더 브라더스 맥클라우드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룹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및 기획, 책 표지 디자인, 어린이 용품 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의 책을 옮긴 노지양 씨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와 EBS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다 현재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 오늘의 리듬 등 여러 책의 저자이며 트릭미러,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등 다양한 영미권 도서 100여 권을 번역하였습니다. 오늘의 책, 그런 책은 없는데요는 서점에 찾아오는 각양각색의 손님들과 이에 대응하는 직원의 짧은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점과 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유머러스한 사연집입니다. 시어머니 관련 유머집 있나요? 농담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께 한 권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닌 거죠. 42쪽 일부 에든버러 서점에서. 그런 이론 들어보셨죠? 원숭이 1000마리 앞에 타자기를 놓아주고 오랜 시간 동안 자판을 치게 하면 언젠가 명작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 원숭이들을 쓴 책이 있을까요? 20쪽 일부 에든버러 서점에서. 여름날의 서점을 좋아하세요? 간만에 소설이 아닌 책입니다. 서점 직원이 겪은 우당탕탕 사건 사고를 모아놓은 책인데 아무래도 영국 사례라 그런지 서점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도 있고 책값을 깎으려고 하거나 책 제목을 헷갈리는 것 같은 어디서나 볼 법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저는 서점을 보통 찾는 경우가 명확하게 살 책이 있을 때 아니면 책 구경하고 싶을 때 정도의,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때만 서점을 가는 편이라서 이 책에 쓰인 일을 실행하거나 실행은커녕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이런 일이 제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유사 접객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방문자를 다 만나긴 하거든요. 약간 트위터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 그치, 보통 우리가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물론 극단적인 사람이 있긴 했다. 말하다 보니 깨달았어. 있긴 했다.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직업이 유사 접객업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유사 접객업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서점 직원이 아니실 확률도 높으시겠지만 어쨌든 다 나름의 자기 분야에서 우당탕탕 대소동을 거의 매주 겪으시겠지? 그치. 그러니까 유사 접객업이라는 말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요즘은 진짜 대부분의 직업군이 서비스직이 되어버려서 서비스직이 아닌데 그냥 서비스직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되게 감정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뭐가 됐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은 내가 바이어를 만나든 뭐 손님을 만나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술집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카페도 사람들이 요즘 하도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카페에 가니까 그런 데서는 되게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점에는 이런 손님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자님도 서점에서? 라고 하셨는데 저도 서점은 뭔가 조금 조용한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 책을 산다라는 책이 목표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책을 보다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사러 온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책을 보다가 내일 다시 와서 읽을 거라면서 책의 귀퉁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두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은 왠지 한국에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현실감이 느껴졌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떤 특정 서점을 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대형 서점이 이제 손님에게 책을 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서점의 개념을 사람들이
도서관인 줄 알아. 아니, 난 도서관보다 가끔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판매 제품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는 인식이 없고, 내가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대물 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각이 없는 것 같아, 책을 대할 때. 맞아. 그러니까 북카페에 왔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온 것처럼 책을 꺼내 읽고, 사실 북카페나 도서관에 있는 책도 공공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접거나 상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개념이 도서관에서도 없고, 북카페에서도 없고, 그냥 서점에서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막 펴놓더라. 맞아요. 눌러놓고 책을.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저희가 옛날에, 책 제목 기억 안 나지만, 어느 서점 여행자의 하루인가? 그런 책 했는데, 이제 그때 도서점까지 얘기하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점은 출판사로 다시 보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쵸. 무한으로 할 수 있다. 5년 전, 7년 전의 책도 환불할 수 있다고. 다시 맞아. 출판사 쪽으로. 맞아. 그래서 그것도 물어줘야 된다. 그 책이 아무리 상해 있어도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사실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에도 너무 이상한 구조고, 서점 입장에서도 너무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 자체만 보면 어쨌든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남자 상사를 찾는 손님이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통계를 보면 소비자와 돈 쓰는 사람 모두 압도적으로 여성이고, 이게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 책 팔겠다는 사람이 남자 사장을 찾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 사장이면 자기 책을 더 높게 쳐줄 것 같았나?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보면 그 사람이 작가인 것 같지도 않았어, 그 책에. 근데 심지어 이 직원분이 사장이 여자다라고 했는데도 그 여자의 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 원서를 못 봤지만 사장이란 단어를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아직까지도 남자 사장 나오라고 어거지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차별 사회이긴 한데, 서점에서까지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남자가 나와야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논리적이고 뭐 결정권자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책 사고 파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권이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지.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상식을 바랄 수는 없긴 하지만 정말 세상 살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사님도 말씀하셨던 그 마약 찾는 이야기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고요. 그 일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마약을 왜 찾아? 서점에서?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드는 구절에서도 아까 골랐는데, 그 원숭이가 쓴 책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말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 사고방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원이면 말이 그냥 턱 막힐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손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직원분이 정말 프로페셔널 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쓴 책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원숭이가 책을 썼다는 뉴스가 있었나? 없었죠. 그치? 없지. 아, 뭐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쵸. 아, 오케이. 그리고 금서 코너 찾는 손님 너무 웃겼는데 금서라는 게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면 아무래도 서점에서 금서를 못 팔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서점에서 팔면 왜 금서인가? 서점도 금서를 파는 서점이 물론 있을 수 있지. 몰래 뭐 아무 비밀. 옛날에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시절에 그랬으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사를 못 했겠죠. 뭐 한때 금서 딱지를 받은 적이 있거나 정부에서 불온서적이라고 딱지 붙인 책 이런 건 좀 있긴 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권인가 박근혜 정권 때서도 한 번 있었고. 블랙리스트가 돌았다고. 네. 혹은 뭐 문화 현상의 일환으로 이제 이 책은 불온하다고 딱지 붙인다던가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횡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팟캐스트 시작할 때 제목이 불온서적이긴 했잖아요. 네, 큐페미의 불온서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금서 딱지, 그러니까 정해진 몰라, 나 모르겠어. 그게 있다고 쳐도 이렇게 대낮에 서점에 찾아와서 금서 코너가 어디죠? 말을 해줄 수 없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작은 서점, 그러니까 동네 서점이나 독립 서점에서 책을 살펴보거나 추천해받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일이 왕왕 있나 봐요. 다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가
아무튼 신기해. 사장님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공간을 뿌려놓으면 공간 사진만 찍거나 서점에서 표지만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주문하거나 하는 일이 꾸준히 있나 봐요. 그런 방식이면 작은 서점에서는 결국 책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런 전까지는 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도 트위터에서 어떤 책방지기 분이 손님은 많이 오지만 책은 구입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가서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쓰신 적이 있는데, 서점은 사실 책을 파는 곳이니까 서점이잖아요. 근데 서점이 아니라 관광지의 일종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해외 소식을 들으면 그게 그런 방식의 서점을 꾸릴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본 혹은 그런 식의 책을 아끼고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라의 공통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게 용인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 책 도둑들이, 책 분위기 도둑들이 그걸 그 도둑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해도 하게 용인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점에서 책이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만 취하는 것에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에서 책 추천을 받고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는 사람 얘기가 한 번이 아니고 되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특히 도서정가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다른 가게들은, 이를테면 옷가게면 물론 이 가게에 있었던 옷이 저 가게에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다른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책들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검색할 때 똑같은 책이 여기서도 팔고 이 서점에서도 팔고 하는 경우가 보통 책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더 가격이 저렴한 곳만을 찾아서 다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차라리 그렇더라도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야 되는데 작은 책방에서 책을 막 살펴봐, 예시처럼. 그리고 가서 또 다른 데서 책을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전에 동서점까지 이전에는 이제 동네 서점은 더 할인율을 높게 책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연다든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자꾸 이런 분위기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점이 관광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판 시장이 워낙 죽어가면서 마케팅의 일종으로 서점이나 책방이 되게 힙한 공간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포토존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서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 책도 많이 안 읽는데 어쨌거나 손님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컨셉 사진만 찍고 그 분위기만 훔쳐가는 게 정말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걸까? 오히려 더 나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 책방 지기분들이나 서점 상인분들도 뭐 전기세든 꾸미는 거든 청소하는 거든 계속 품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냥 보여지는 손님만 많았다 없어지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요즘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분위기가 좋은 서점에 와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책을 사가면 상관없는데, 맞아. 전자와 후자가 너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근데 이 서점 지기분들, 그러니까 서점 사장님이나 어떤 책방을 꾸려가시는 분들은 책을 팔고 싶고 책이라는 매개로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서점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히고 싶어서 서점을 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 너무 손해가 막심한 일이야, 그거는. 그래, 저는 이런 포토전화 되는 게 이제 서점도 그렇고 카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카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는 케이크 사진만 찍고 나오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사먹잖아. 근데 책은 이제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점 사장님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기는 책을 팔려고 서점을 냈는데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에도 너무 큰 탄력감을 느끼실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랄라님 말씀처럼 누구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드신 건데, 이 자구책이 결과적으로는 책을 사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오는 것까지 되는데 책을 사는 거랑은 별개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냥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책 사에 돈을 주면 좋겠어. 1년에 얼마 주고 교보문고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책 사에 돈을 그냥 주면 좋겠어. 그걸로 책만 사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긴 하죠. 해보자. 아니요, 저는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라도 하든 강제로 도서관에 만들든 엄청 많이. 맞아. 왜냐면 어쨌든 도서관에 책을 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서점에 관한 책이니까 서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새 자주 가는 서점이 있으신가요, 랄라님? 아니면 가보고 싶은 서점이 있으신지? 요새 자주 가는 서점은 저는 보통 말씀하셨던 것 같은 대형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인데, 뭔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제 본가보다 좀 더 번화한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본가에 살 때 근처에 작은 서점들이 많았고, 오히려 이사 오고 나서 저희 지금 동네에서는 작은 서점을 거의 못 봤어요. 서점 자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책을 구경하거나 찾을 때 그냥 아예 차를 타고 나가서 큰 서점에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개해드릴 만한 동네 서점이 지금은 없고, 예전에 본가에 살 때에는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작은 서점들이. 그래서 그 서점에서 하는 뭐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때 하던 독서 모임 장소로 대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근데 가보고 싶은 서점은 최근에 생겼어요. 전주시에 새로 생긴 조림지라는 작은 서점인데, 여기가 시집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방 지기분이 뭐 그달의 시를 골라서 걸어두시거나, 아니면 시를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 시집을 같이 읽는다든지, 뭐 시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도 여러 개 하는 서점인 것 같은데, 저는 시집 전문 서점이라는 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런 곳을 못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시집만 다루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데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를 만날 수 있나? 아니면 뭔가 컨셉별로 시를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 가시는 분들이 좀 들러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는 동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집에서 걸어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작은 서점이 있는데, 플라네즈라고 하는 서점이고, 이 동네고 뭐고 다 까는 수준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정말 우연찮게 길을 걷다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가 왜 신기했냐면 서점 이름은 플라네즈거든요. 근데 간판은 다른 회사 이름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들어오시기 전에 있던 회사 간판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려.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것 같아. 이 서점 이름이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어. 거기 직원분이 SF를 좋아하시고, 서점 운영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퀴어 프렌들리하고 비건 프렌들리하고, 그래서 가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장소도 여러 가지 많이 가져다 두시고, 서점 공간에 비해 책이 많은 느낌이 늘 있어. 거기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도 가끔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지간한 책도 그냥 다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전 책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책이 가득한 곳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서점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살 순 없잖아. 도서관은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그치. 서점은 내 거니까 내가 그냥 서점을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어렸을 때의 제 생각과 다르게 일단 도서 출판 사업이 슬프게도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정부는 아예 국민이 독서를 못하게끔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자본도 없고, 저는 잘 운영할 자신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큰 브랜드 서점 정도의 자본을 가진 게 아닌 이상 서점만의 개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쭉 그런 얘기 해온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럴 수 있을지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손님이랑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자영업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자영업이 맞을 것 같진 않아. 내가 돈이 진짜 많아서 내가 사장이고 접객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진짜 내가 팔고 싶은 책만 파는 거지. 하는 건 팔리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고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 라일라님 고용하겠습니다. 라일라님이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일인가? 저는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네. 하지만 또 판매랑은 다를 수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진짜 그 정도의 돈이 많다면 난 판매는 바라지 않아. 정말로 그렇게 돈이 많다면 사실 팔 필요는 없지. 그냥 서재를 갖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서점이길 바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팔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편향된 서점인 거지. 서점 이름이 나왔다. 편향서점. 아니지. 컨셉추얼한 서점인 거지. 그 컨셉이 근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내가 컨셉인 거야.
맞아. 저는 예전에 한세님이 서점을 차리는 게 나중에 목표다라는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는 목표는 아니게 됐어요. 왜냐면 돈이 없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때는 서점 자체도 목표이지만 서점을 어디에 차릴 거냐, 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작은 독립 서점은 뭔가 큐레이터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셉추얼한 선생님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책을 많이 모아두면 그걸로 사실 개성 있는 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우리 방송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책만 모아놓은 큐레이션인 거지. 그렇지. 저는 서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의외로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정말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떡집, 꽃집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꽃집은 이해하거든? 떡집은 왜 하고 싶었어? 저는 어릴 때 동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앗간을 좋아해서 다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래떡이 뽑히는 기계 같은 게 너무 좋았어. 아, 근데 나도 그런 거 좋아. 뭔지 알아. 나 참기름 짜내는 기계 이런 거 나 너무 좋아. 그 냄새. 아, 죽이지. 그 갓진 떡 냄새 같은 게 좋아서 떡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서점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난 서점에서 너무 일하고 싶었어. 대신 저는 도서관에서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책을 사고 파는 거 말고 관리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물론 사서분들의 일이 관리에 그치는 건 아니지만 전 책을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서점은 내가 그냥 손님으로 가는 정도만 상상해 본 것 같아요. 서점은 또 책을 사는 공간이잖아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책을 사보는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책. 온라인 배달 아니고 서점 가서 산 책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산 책이 엠마 헵번이 쓴 감정의 이해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최근에 서점에 책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아예 마음을 먹고 갔어요. 오늘은 책을 구경하는 날이다. 이러고 가서 책을 쭉 둘러보다가 꽂혀서 사왔는데 이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표지가 아주 귀엽고요. 물론 표지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제가 요즘 감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책에 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산 이후에 공교롭게도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사장님 보셨나요? 봤어요. 이 영화가 감정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서도 크게 들었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크게 들었고 예전에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내가 나의 감정을 직면하기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좀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게 어떤 기분인지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짜증이 난다, 뭐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내 감정을 좀 이해하고 좀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제가 직접 산 책, 내 돈 내산은 플라네즈에서 샀는데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저희가 작년 첫 책으로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작업한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책을 다뤘잖아요. 좋은 책이죠. 네, 비슷하게 경향신문에서 이번에는 작업복 기획팀이 그간 작업한 내용을 모아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명함 책이 너무 좋아서 기대하고 있고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러브 썸바디와 함께 책장에 세워두었습니다. 혹시 보고 재밌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사고 싶은 책이 생각났는데 사실 사고 싶은 책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 요즘 딱 꽂힌 게 1년 내내 여자의 문장만 읽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서해문집에서 나왔고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거의 우리 팟캐스트네. 그치. 근데 이 책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작가를 다루는 저희 방송 이 페어북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우리 방송이랑 결이 맞으려나? 라는 궁금증? 아니면 아예 다른 결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여자의 문장만 읽지만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치.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회사에서 매달 추첨으로 직원들 몇 명한테 책 사주는 복지 제도가 있어요. 오, 좋다. 그쵸.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알아가지고 이번 달에 신청을 해봤는데 운 좋게 또 당첨이 되어서 박주연 기자님이 쓰신 이 대단한 제목의 책이죠.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 오, 너무 좋은 제목이다. 이제 우리 승부해야 돼. 박주연 기자님하고. 과연? 누가 더?
근데 이 박지윤 기자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일다 기자님이신데 저한테 처음으로 지면을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일다에서 그때 이제 지역 퀴어 살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그것만 봐도 박지윤 기자님이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가. 나 같은 소규모 팟캐스터까지 찾아내서 그 지면을 제공해 주실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지, 여자를. 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일단 증거하고 1점 따고 시작하셨다. 저에게. 그래서 이 책과 작업복 책 모두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5월의 봄 출판사는 저는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특히 이 입문서의 대가가 5월의 봄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책인데 오봄에서 나왔다? 안 살 이유가 없다. 완전 퀄리티 보장이 된다. 이래서 또 얘도 러브 썸바디 옆에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 옆에 서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이 7월에 읽어야 할 책이에요, 지금. 혹시 다 읽은 책을 안 쳐주시나요? 아니, 최근에 산 책이잖아, 지금. 아. 읽은 책 안 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 최근에 사서 아직 못 읽었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계속 서 있다고 얘기해요. 책들을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하셔가지고 다 읽은 애들 이렇게 앉혀주는지 시트만 시켜주는지. 아니, 읽은 책 서 있지. 근데 근데 서 있을 자리가 달라. 자리가 다르다. 아직 읽은 책 자리가 있고 안 읽은 책 자리가 있어. 알겠습니다. 안 쳐주는지 너무 웃기다. 안 치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아무튼 저희 지금 사고 싶은 책들을 좀 얘기했는데 이게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사서 읽고 싶은 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그럼 남에게 책을 사줄 수 있다면 한세님은 어떤 책을 사주고 싶으실까? 근데 저는 책을 사주는 게 결국 저한테 영업의 의미거든요. 오. 그러니까 너의 취향과 상관없어. 이걸 읽어야 해. 약간 이런. 이 책 자체가 좋으니까 읽어봐. 읽어봐. 물론 뭐 거기서 상대방과 저의 이 읽는 방향이 너무 다르면 아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너가 누구든 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태도로 책을 사줘서 제가 한동안 문목화 작가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산화 작가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를 엄청 사줬었어요. 배지은 작가 책 냈을 때도 배지은 작가 제 친구니까 배지은 작가 책도 엄청 사줬고 정소연 작가님이 책 냈을 때도 정소연 작가님 책을 엄청 사주고 그랬는데 올해 읽은 책 기준으로는 저희가 팟캐스트 때 다룬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을 사주거나 위례 작가님의 백관의 왕에 이르니 이건 저희가 못 다뤘는데 중에 한 권을 사주고 싶다. 둘 중에 한 권을 사주고 싶다. 책을 사줄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지. 나에게 자본이 있다면. 둘 다 정말 좋은 책인데 뭐 저희가 팟캐스트 때 얘기했지만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은 저는 이건 누가 읽어도 지루하지 않게 느낄 것 같고 위례 작가님 책은 소설집이라 장르가 다양해서 장르 문학을 좋아한다면 여러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호러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SF 좋아하는 사람, 판타지 좋아하는 사람, 로맨스 좋아하는 사람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대본 쓰면서 올해 읽은 책 목록을 봤는데 제가 올해 읽은 책 목록을 쓰거든요. 까먹지 않으면 거의 다 쓰는데 확실히 요새는 좀 장르 소설만 편취해서 읽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스치듯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자주 봐요. 왜냐하면 그런 책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대리살인 구매욕?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이 세상을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실전에서 죽이지 못하니까 남이 남을 죽이는 무언가를 보고 이제 약간 대리만족을 울화를 다스리는 방식을 제가 취해서 근데 이제 그런 책도 결국은 책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만족하진 않잖아요. 책 한 권의 완결성을 다 따지고 했을 때 보면 결국은 뭐 김보영 작가님이나 위례 작가님으로 돌아오지 않나 싶네요. 저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건 한세님이 말씀하신 방향이랑은 완전 반대인 건데 저는 반대로 이 사람에게 이 책을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선물하려고. 이게 여섯밤의 애도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상대 맞춤형이구나 이거는. 그쵸. 그래서 한세님은 누가 읽어도 좋은 책이다 라면 저는 이 책은 이 사람을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맞춤으로 샀고요. 이거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 사별자들이 자조 모임을 여러 번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그 모임 내용을 임상 심리 전문가가 이제 정리한 책인데 사실 작년에 제가 주변에 가까운 분을 떠나 보내고 나서 좀 저도 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되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 책이 필요하겠다 혹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샀거든요. 아직 그 친구를 만나서 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딱 지금 제가 이 방송 대본을 쓸 때 제 책상 위에 선물용으로 이 책은 누워 있습니다. 곱게 누워있는 책이라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려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겨레 출판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근데 라일라님, 그럼 라일라님 이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어요. 아, 읽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관련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다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를 보면서 이 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나는 필요했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려고 사뒀죠. 그 외에 또 혹시 불특정 다수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을 묻는다면 저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다뤘었는데 보선 작가님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책이었어. 이게 환경이나 비건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입문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공감대를 쌓기에 좋은 책이라서 사실 제 주변에 뭐 이미 비건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아서 드릴 필요가 없지만 잘 모른다 혹은 이제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좀 선물하는 책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선물하고 싶은 책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역시 돈을 많이 벌어야 책 선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서점의 엉뚱한 손님은 되고 싶지 않지만 서점의 큰 손은 늘 되고 싶어요. 출판사에서 알아주는 큰손이 되고 싶다. 서점과 출판사 양쪽 모두에서. 흔치 않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살 때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이걸 사서 읽었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저의 물성 욕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기준에 차는 것이어야 한다.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이 그럴 수도 있고 가구가 그럴 수도 있고 앨범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책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옷 같은 걸 사면 환불하는 거는 큰 거리낌이 없는데 책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책을 환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래 알았어. 책을 환불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소개팅인지 맞선인지를 했는데 이 분은 여성분이셨고 상대방이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저는 서점에서 책을 사서 그날 읽고 그 다음날 환불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대. 어머. 그래서 다시 만나지 않으셨대. 너무 당연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저 지금 알았어요. 환불할 수 있구나. 책을 그걸 보고 펼쳤는데도 아니 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쇄가 잘못된 게 없는데도 환불을 할 수 있구나. 저는 딱 한 번 책을 교환한 적이 있어요.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그거 말고는 난 책을 환불하거나 교환해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책을 환불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환불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어떻게 읽고 나서 환불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음식을 먹고 나서 환불하는 거랑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렇지.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고 환불을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어봤는데 나랑 정말 안 맞거나 사이즈가 잘못 왔거나 하면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지만 책은 한 번 읽으면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기준에선 내가 이 책의 가치를 이미 상실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근데 이걸 환불해도 되나?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책을 뭐 개별 포장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닐을 뜯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 환불 불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들 중에는. 그렇지. 근데 책도 그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책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책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의 전부인데 그걸 읽고 환불을 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치. 진짜 비도덕적이다. 그치. 내가 지금 그래서 이 말 하면서 고민되는 게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러실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혹시 이걸 따라 하실까봐? 누군가가 이걸 듣고 이거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인데 할까봐 그게 난 너무 두렵고. 어머나. 근데 저는 결국 이게 재밌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여러 책을,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잖아, 그게 결국. 네네.
음식도 내가 못 먹어본 거 시도하듯이, 옷도 내가 안 입어보는 스타일 입어보듯이, 책도 내가 안 봐본 거 시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프롤레타 혁명만이 답이다. 이런 그야말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프롤레타 혁명을 일으키거나 네네. 정부가 우리에게 책 살 돈을 주거나.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그래야지 출판 산업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두를 위해서 둘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포스타입에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익명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미래 작가님이 맞아요. 라일라님 글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작가님 이 편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혹시나 감사합니다. 뵙게 되면 제가 다시 감사의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책은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 이다혜 기자의 책이고요. 드디어 간만에 게스트가 나오십니다. 네. 다음 방송은 저희 게스트 초청 방송으로 페어북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일주일 뒤 다음 주에 방송으로 만났던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영상에 저희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자막이 들어가니까 혹시 약간 헷갈리셨던 부분 자막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분 6분 더 모이면 400명 이벤트 진행하니까 야금야금 모아주시고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좋아요와 팔로우, 리트윗, 리그램, DM 많이 보내주세요. 네. 후기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 다 읽고 있으니까 꼭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픈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